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보험 및 재테크 관련 이슈 몇 가지를 안내해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MG손해보험이 경영개선 계획 퇴짜를 맞았습니다. 약속을 못 지키고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퇴짜를 맞고 지금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접해지면서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권 다 박탈당하고 결국 강제 매각돼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호시탐탐 노리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헐값에 매입하려고 지금 손보사를 추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지주 회사 같은 데서 이걸 노리고 있겠죠. 자, 무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이고 지금 MG손해보험 이런 상황을 왜 맞이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험을 싸게 팔았는데 이게 또 발목을 잡은 거죠. 무조건 싼 보험이 좋다. 보험료가 가장 민감한 건 사실인데 과거 일본의 사례들 그리고 대한민국도 보험사가 부도 났지만 문제가 없었던 이 계약 이전 제도를 손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세, 30세가 보험을 가입했다. 앞으로 70년, 80년 그 이상 유지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안정성은 분명히 우리가 컨설팅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와 같이 지속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컨설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바로 미국 장기, 단기 채권의 금리 역전입니다. 리버스가 됐죠. 이게 왜 이슈가 되느냐? 리버스가 되고 난 이후에 짧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 사이에 금융위기가 왔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게 맞췄었고 과거에 오일 쇼크 이럴 때 다 맞췄기 때문에 물론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를 같이 보면 좋냐면은 이게 홍춘옥 이코노미스트의 이제 그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 나오는데 신규 주택을 수주하는 그 상황, 그 지표를 같이 보면 좋다라고 이제 이코노미스트님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과거와는 좀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돈을 빌려준다. 2년을 빌려줄 때와 10년을 빌려줄 때 금리가 어떤 게 더 높아야 되죠? 자, 여기서 시간은요. 돈을 떼일 위험입니다. 내가 한 달 빌려주는 거랑 10년 빌려주는 거랑은 천지 차이에서 떼일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아무리 친한 친구가 또는 잘 나가는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간다라는 건 그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건데 이거를 2년 빌린 것과 10년 빌리는 거 엄청 차이 나는데 10년 빌려주는데 이자를 덜 받는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물의 금리가 짧은 것과 역전이 된다. 그거는 미래 경기를 어떻게 본다? 좋지 않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시그널, 신호로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시장이 좋으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근데 시장이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전한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물론 더 안전하면 은행에 적금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 성장을 추구한다면 채권 같은 거 사는데 많이 사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채권을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겠죠.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러 오면 빌리는 사람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금리를 내리겠죠. 조금 줘도 빌려가니까. 반대로 돈이 많이 남아돌 때는 금리를 올려서 더 빌려가게 하는 거죠. 이것도 어차피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니까요. 근데 지금 2년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바로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FOMC 페드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지금 피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게 빨리빨리 반영이 되고 또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 채권 금리는요 시장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지금 얘기하지만 최근에 2년 동안 양적 완화 그래서 이게 시장을 왜곡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여기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불과 30% 어떤 전문기관은 그 위험성을 1%밖에 안 본다. 가능성을.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신문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 인상된다고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이제 우리 부담률이 9%죠. 4.5, 4.5 이제
직장인이라면요. 이게 조정되는 게 아니라 기준 소득 월액이 상한되는 거. 상한선과 그러니까 상한선의 그 부분이 있죠. 탑이 있고 바텀이 있는데 이게 조정되는 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일단 제일 많이 내는 사람 그리고 제일 적게 내는 사람 그 기준 금액 자체가 올라가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상한선에 걸린 사람들은 조금 올라가서 뭐 한 5, 6%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6,100원 최고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 그리고 제일 많이 하한선에 걸린 사람들은 이분들은 1,800원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49만 7,700원, 3만 1,500원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3만 1,500원 낸다라는 거, 하한선이 35만 원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그 기준 금액이 있거든요. 이걸 소득 월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비과세수 이런 거 다 빼고 평균을 뭐 3년 정도 내서 이렇게 맞추는데 이 기준 금액이 올라가는 건데 하한선과 상한선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9만 명, 14만 7천 명이 인상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안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이 부분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거기에 걸리신 분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죠. 네,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교통카드 무기명으로 10만 원짜리 하나를 주는데 이번에도 이제 계속 된다. 그래서 선불 교통카드를 준다. 그래서 70세 이상 연도는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분이 서울에 살고 계시다라면 그러니까 살고 계신 게 아니라 주민등록증지가 서울로 돼 있다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안 되고요. 네, 요런 이제 정보가 있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마감 날이죠. 예, 좋은 마감, 멋진 마감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